컨설턴트들은 잘 받아낼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이런 업체인데요. 나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라고 막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 직원이 대략 들어보니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대표님의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대표님은 이제 대출이 끝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정책자금 기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표님들은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컨설턴트들은 잘 받아낼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표님들을 수년간 겪어오다 보니 기업 대표님들은 이걸 못해서 못 받으시는구나. 컨설턴트는 이걸 하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구나를 저는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신용보증기금은 누가 가는 거죠? 지금 우선은 사업자가 있는 분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는 것이죠. 근데 신용보증재단도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은 매출이 다소 작은 기업, 매출이 다소 큰 기업들이 이용을 주로 합니다. 도소매의 경우는 매출 10억에 대출이 1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조업의 경우는 매출 10억이면 한 3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매뉴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정책자금은 매뉴얼은 있지만 매뉴얼대로 절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대표님들은 모르시고 컨설턴트들은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정책자금을 알려주는 학원이 없잖아요. 정책자금은 책을 사서 외워서 시험을 쳐서 달달 외워가지고 이 매뉴얼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룰은 있지만 그 룰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적으로는 매뉴얼이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표님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서 대출이 안 되냐, 그 여러 가지 예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몇 개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대표님들은 신용보증재단을 갈 것인지 신용보증기금을 갈 것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용보증기금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모르니까 신용보증재단을 가서 먼저 대출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간 선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은 여신한도가 되게 작게 나오는 기관이거든요. 최대 8억이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이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매출이 30억이 넘었다라고 했을 때 3억 정도, 여기도 뭐 10분의 1 정도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업이 처음에는 10억 정도의 매출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받으나 여기서 1억 받으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 기업이 나중에 매출을 30억, 40억, 50억 이렇게 했을 때 재단에 이미 기대출이 1억에서 보통 3억까지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기업들이.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돼요. 우리 기업이 매출이 계속 커져 있을 때 재단에서는 추가로 증액 대출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재단에 있는 기대출을 다 없애고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대출 이미 받은 거 여기 거 다 갚으면 더 많은 대출을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여기 거를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나는 우리 동네에서 순댓국집을 할 거야. 우리 순댓국집은 매출이 10억이 넘을 일이 없어. 평생. 그러면 그냥 신용보증재단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 음식점은 전산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분류가 되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기업은 지금은 매출이 10억인데 나중에 나는 계속 상향시킬 건데 우리 기업은 점점 더 발전할 건데 라고 했다면 신용보증재단을 가지 말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신용보증기금을 가야 돼요. 이거는 사실 기관 선택에 관한 것만으로도 1시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아주 굵직한 예로 하나만 들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를 하시겠죠. 전화를 해서 저 이런 업체인데요. 나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라고 막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 직원이 대략 들어보니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대표님의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대출이 필요한 상태고 대출이 필요해서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고 전화했더니 이 담당자가 안 된대. 나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대표님은 이제 대출이 끝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컨설턴트들은 이 전화로 끝나지 않죠. 컨설턴트들은 이 전화 하나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전략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때 전화 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때 그래.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은 못 받는 걸 저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 아, 내가 이제 배웠으니까 전화 안 되면 방문 한번 해볼까? 방문을 해요. 그럼 예약하실 거예요? 기관 방문하는데 예약도 없이 가면 어떡해요? 예약 안 해도 됩니다. 자, 기관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내 지역 담당자가 없네. 그러면 그냥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방문을 했는데 전화했을 때랑 똑같네.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안 되고, 매출이 작아서 안 되고, 업종이 안 맞아서 안 되고, 기대출이 많아서 안 되고,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를 설명을 듣고 이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이제 전화로도 한번 대출 안 됐죠? 찾아갔는데 안 됐죠? 그럼 대표님은 안 하세요. 아, 나는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컨설턴트들은 요때 찾아가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 여러 가지 말을 했네. 안 됐네. 그럼 저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전략, 그 다음 전략, 그 다음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표님이 이제 전화하고 방문해가지고 우연찮게 상담이 잘 풀려서 진행이 돼요.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또 많이 실패를 하십니다. 왜냐면 전화랑 방문을 했을 때 상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담당자가 보고 싶어하는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 매출이 이랬으니까 어떤 자료를 봐야지. 이 기업은 고용이 이랬으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야지. 이 기업은 가능성이 이랬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지. 이런 담당자들도 계획이 있어요. 이 기업의 실사를 나가서 뭐를 체크해야겠다. 이 기업은 약간 여기 이 부분이 아리까리한데 가서 확인해 봐야지 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 전화랑 방문에서 다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 전화랑 방문의 내용을 들으면 이 담당자가 어떤 부분을 체크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실사 전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대표님들을 가르쳐 드리죠. 대표님, 이 담당자가 나왔을 때 이런 멘트를 할 건데 그때는 이 자료를 보여주세요. 이 담당자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할 건데 그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라고 대표님의 기업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한 다음에 기관에서 대략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떤 체크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넘기면 대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컨설턴트들은 알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진행 과정에서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행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 10억 매출하는데 1억 나온대. 오와 좋다 라고 하고 대표님들은 준다고 하는 그 금액을 그냥 덥석 받으십니다. 물론 저희가 컨설팅을 해도 10억 매출에 1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컨설턴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실제로 보증서가 승인이 되기 전까지 저희는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 자료 제출도 더 하고요. 추가로 필요해 보이는 자료들, 은행 섭외도 더 하고요. 왜냐면 보증서를 받았을 때 은행에서 추가로 더 얹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보단 저희가 은행을 더 많이 알잖아요. 은행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담당자에게 지금 정해져 있는 1억보다 더 많이 달라는 마지막 베팅을 이때 합니다. 약정서 쓰기 전에. 그러면 100%다 우리가 1억 나올 건데 다 2억을 받아줬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실사에서 나온다고 했던 금액보다 조금씩은 더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노멀한 예를 하나 드렸던 거고요. 좀 힘들게 진행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신용보증기금 A 지점에서 이미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안 된대. 우리 기업을 너무 쏙쏙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기업은 자본이 잠식됐고 어떤 이유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표님들은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 그런데 저희들은 어때요? 컨설턴트니까 이 다음에 뭐 할지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건인데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신보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걸 해결을 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는 사람 있는 경우에 더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대표님의 신보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인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년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되게 한 경험이 저희는 많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안 되는 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거고 그 안 되는 분들의 건들을 해결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저희한테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지점을 4군데를 옮겨서 최종적으로 1억 5천이 된 케이스예요. 절대로 안 되는 케이스였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 사례로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신용보증 기금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표님들이 안 됐던 것이 컨설턴트들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너네 뭔데 되는 거야? 다른 데 더 안 되는데. 저희는 대표님들이 모르는 될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사례를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이 사례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눈치 빠르신 대표님들은 맥락을 파악하시고 스스로 컨설팅 없이 진행을 잘 하시는 분이 생기면 저도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뿌듯할 거고, 그리고 지금 후배 컨설턴트 분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설명을 다 들었는데 다 들어보니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업무를 맡겨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다수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세한 사례를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신용보증기금 1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